뭔가 원하는 목표를 눈앞에 그려봐라. 그 목표를 매일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거기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또 약간 비판적이에요. 제가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을 한 느낌으로 뿌듯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책을 써야 돼요. 그럼 한 문장이라도 그 책의 내용을 챕터로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괴로워요, 솔직히. 대신에 나는 뭘 하냐? 이 책이 다 써졌을 때 얼마만큼 멋진 책이 됐을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책을 쓰면 이건 분명히 베스트셀러 1위 간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다 쓰잖아요. 뿌듯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책을 써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내 안에서 희석이 됐어요. 내가 정말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내 안에서 지금 써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감정을 계획 짜는 일로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행복인데요. 행복 강박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행복해지려고 한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자기계발서 그리고 아마도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깊이 살펴보고 의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왜 있는가에 대한 작심 발언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 동기부여 책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긍정의 함정입니다. 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상황 같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뭐 무슨 테스트 본다고 그래서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엉망이야. 다 말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조목조목 1번, 2번, 3번 이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장 박사 긍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빡빡하게 그러지 말아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사람 부정적이네. 그 순간 이제 화가 치밀어 버리죠. 뭐 하자는 건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놓고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저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맹목적인 긍정, 동기부여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될 거야. 좋은 생각만 해.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부정적인데 긍정적으로 포장해서 바라본다고 해서 무언가가 긍정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내 눈앞에 있어. 근데 자,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맹목적인 긍정의 형태로 오는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역설적인 과잉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안 좋은 생각이 드니까 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반대의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거죠. 진짜 불안 증세가 높은 사람은 절대 불안할 필요 없어. 불안할 필요 없어. 불안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 난 안 불안해. 불안할 이유가 없어. 전혀. 불안해져요. 이렇게 하면은 특정 행동을 안 하려고 억압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뇌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인 흰곰 실험 있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흰곰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흰곰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뇌 스캐너에 들어가면 정말 90% 넘게 계속 흰곰 생각이 날 거예요. 맹목적인 긍정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불안을 절대 떠올리지 마라.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요. 구체적이지 않은 뭉뚱그린 자기 암시, 자기 다짐이 역효과를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해서 나는 부자야, 나는 모든 투자에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종류의 자기 암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캐나다의 심리학자 조앤 우드가 했다고 책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자기 암시입니다. 그런데요, 특정 집단에서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자기 암시를 주는 순간 이 사람들의 기분이 더 나빠지고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스스로가 사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서 힘든 그룹인데 그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제대로 봐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형태의 자기 암시를 실제로 마음이 지금 아프거나 자존감이 낮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한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이러한 종류의 메시지가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내 형제의 마음 상태가 부딪히게 되면서 오히려 모순이 일어나서 거부감과 기분 나쁨과 무기력감과 다른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자기 암시라는 게 구체적이지 않은 형태로 뭉뚱그려서 그냥 무조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라는 형태로 오게 되면 실제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스텝들을 놓칠 가능성이 많고, 그 이야기를 나 스스로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나는 너무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 그럼 그 암시를 하는 순간 우리는 현타 온다고 그러죠. 아, 내 스스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난 진짜 이게 싫다. 이런 감정들이 드니까 이 역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뭔가 원하는 목표를 눈앞에 그려봐라.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화 역시도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를 그려보세요. 그 목표를 매일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면 거기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또 약간 비판적이에요. 제가 실제로 무언가를 원할 때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을 한 느낌으로 뿌듯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책을 써야 돼요. 그럼 한 문장이라도 그 책의 내용을 챕터로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괴로워요, 솔직히. 괴로움을 딛고 글을 내 안에서 뽑아내고 좋은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대신에 나는 뭘 하냐? 이 책이 다 써졌을 때 얼마만큼 멋진 책이 됐을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의 목차를 10번 고치고 있어요. 아, 이 내용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목차 이것도 넣자. 와, 이거 완벽한 목차야. 내가 이렇게 책을 쓰면 이건 분명히 베스트셀러 1위 간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1시간을 다 쓰잖아요. 뿌듯해요. 책의 내용은 아직 없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상상을 했기 때문에 책을 써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내 안에서 희석이 됐어요. 내가 정말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내 안에서 지금 써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감정을 계획 짜는 일로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정말로 일을 해야지. 일할 계획을 짜고 있는 건 솔직히 큰 의미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뇌가 일의 계획을 짜고 있는 것도 일의 일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책 한 장도 안 썼으면서 목차만 5번 바꾼 줄도 있습니다. 매번 뿌듯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정말 잘 될 거니까. 이 책은 목차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하나하나 쓰기만 하면 잘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제 개인 경험이 있는데 똑같은 효과를 독일의 심리학자 가브리엘 으탱인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실험에 참가하게 하고 업무 실적이 좋은 한 주를 보내라고 상상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냥 업무 실적이 잘 되고 안 되고 나는 엄청 잘할 거야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지금 엄청 멋진 한 주를 보내고 성과 짱으로 정말 잘 찍을 거야 라고 상상했던 그룹이 업무 성과의 평균치가 더 낮았대요.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일할 시간에 일하는 상상을 하게 만들면서 일에서 나오는 결과의 어떤 성과를 저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죠. 사실 이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가 망할 줄 알면서도 레버를 당기는 게 레버 당기는 순간 돈을 잃을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딴다. 나는 따서 부자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그 레버를 눌러서 내가 대박나서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하는 순간 이미 뇌에서 도파민 분비가 되거든요. 기대하고 예상하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뇌에서 너무 좋아 라고 도파민이 이미 분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얻었을 때 그러한 것을 느껴야지 긍정적으로 나를 만들어서 상상을 했을 때 이거는 오히려 목표에 향해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효과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습니다. 과한 목표 집착은 위험하다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최근에 뭐 저희 얘기도 한데요. 운동에 미쳤어요. 정말 러닝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러닝을 막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날이에요.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잠을 잘 못 잔 상태에서 운동하는 운동 효과는 몸에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느낄 뿐. 그런 날은 빠르게 수면을 보충해주고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아진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오케이, 내가 오늘 몸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20km 뛰기로 했으니까 뛴다. 이렇게 뛰면 부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난 무조건 뛴다, 지금 무조건 해낸다 이러면 위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96년도에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하다가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어요. 에베레스트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반환 시간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해둔 그 반환 시간 안에 하산을 시작하지 않으면 준비해간 산소통의 산소도 부족해지고 하산하는 동안에 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곳에서의 밤은 목숨이 위험해지는 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돌아오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이게 목숨을 건 일이에요.
근데 그 사고가 크게 났던 199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봤더니 원래 돌아와야 되는 반환 시간은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인데 마침 사고가 있던 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정상이 저 앞에 보여요.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 직전의 구간에 정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만 올라가면 내가 정상 등반을 했는데 내가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트레이닝을 하고 여기 오려고 돈도 쓰고 정말 많이 연습했는데 코앞에 놓고 지금 시간이 2시가 지났다고 정상에 안 올라가는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까지 찍었고 결국 하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목표 집착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분 더 늦게 간다, 1시간 더 늦게 간다고 어쨌든 정상은 찍어야지. 목표에 집착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끔찍한 사고죠. 그런데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나는 이걸 이룰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했대요. 돈 훨씬 많이 벌었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것도 최근에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난 연구가 있습니다. 1953년도에 예일대 졸업생들 여러 명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이 목표를 정확하게 글로 적어뒀습니까? 난 이걸 꼭 이룰 거야. 이런 것들 기록해놨습니까? 그랬더니 전체 졸업생의 3%만이 그 목표를 적어놨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거 뭐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 없어요.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연구해봤더니 그 3%가 나머지 97%보다 압도적으로 부자였고 돈 잘 벌었고 성공했다. 뭐 이러한 얘기가 있는 거를 어느 책에선가 여러분이 보셨을 수도 있죠. 실제로 없는 연구라고 합니다. 어떤 논문 아카이브나 레퍼런스 찾아보면 어느 책인가 어느 날 등장해서 모두가 그걸 인용하기 시작한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연구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목표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스킬이나 능력을 넘어서서 무조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막 매일 적어놓고 막 외고 읊는다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계발서에 나오거나 동기부여 책에 나오는 것들을 나쁘게만 얘기한 것 같아서 조금 찔리긴 해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 내 삶이 좋아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어떤 과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책에서 이야기하는 솔루션의 좀 비판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 당신도 어떻게 됩니다.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냐면요,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하루하루 전투에 나가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특히 동기부여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맹점이 있냐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지. 그분이 오실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창의력 연구에 의하면 그분이 오셔서 창의적이 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어요. 창의성은 언제 발휘되냐? 내가 매일 주어진 시간 안에 똑같이 내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술 작품을 쓰려고 같은 시간에 루틴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순간 발전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이 순간 발화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정말 거룩한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순간이 됐을 때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방법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일에 착수하는 태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책들이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기대를 주는 게 나를 당장 일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좋건 싫건 무언가를 해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묵묵히 걷는 것, 묵묵히 나아가는 것, 상승곡선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씩 나아지게 조금씩 나아지게 나 스스로를 바꿔가는 것, 이거라고 보지 무조건적인 긍정회로 상상 뭐 이걸 하면 좋아져요. 구체적으로 상상하세요.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가지 않게 하세요. 좋은 얘기지만 이 좋은 얘기만으로 나의 뇌가 바뀌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뇌과학 연구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공통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어딘가에 목숨 거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흐르는 듯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꿔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 요 스텝들의 연속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지. 나 행복해져야 돼. 나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나 이렇게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결코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책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행복 강박. 행복 강박으로 벗어나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행복에 대해서 하고 있는 기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이거를 바꿔야 더 행복해진다. 이러한 뼈 때리는 이야기들을 책에서 던지고 있는데요. 분명히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미 여러분 뇌 안에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좀 신랄하게 동기부여책 자기계발서들을 좀 비판한 감도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에 어떻게 느끼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